지구촌 소식입니다. 이지연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해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제외한 영토 전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에 공식 승인을 남겨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예비군을 징집하고 민간인의 총기 소지도 허용했는데요. 23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방위위원회 위원장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을 제외한 모든 영토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는 합쳐서 돈바스 지역으로 불리며 일부를 친러시아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비상사태가 적용되면 검문이 강화되고 외출이나 야간 통행이 금지되는 등 민간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는 30일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다면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은 뭐 내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불안에 떨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AP 통신에 따르면 이 우크라이나 지상군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18세에서 60세 예비군이 소집되고 소집령은 오늘 발효한다면서 최대 복무 기간은 1년이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동부 돈바스 지역 파병 준비에 나선 정부군에 합류하는 예비군 규모는 3만 6천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날 러시아 체류 자국민들에게 즉각 러시아를 떠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외무부는 점증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세로 러시아 내 영사 지원이 실질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여행 자제 등 이렇게 권고를 말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지난 21일 서명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나아가 이 지역에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라고 지시했고요. 러시아 상원은 이를 승인해서 우크라이나 영토 내 러시아군 배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러시아를 겨냥한 집단적인 경제 제재에 나서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는데요.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만이 아닌 전역을 표적 삼고 있다면서 본격적인 침공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전 세계가 이제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 네. 서방과 러시아가 서로 얼마만큼 요구하고 또 양보를 하면서 협상을 이어갈지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출경대 2부에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또 우크라이나 사태 더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좀 훈훈한 소식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인도의 한 은행 최고 경영자가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 등 자신이 고용한 이들에게 53만 달러, 한화 약 6억 3,2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 20일 블룸버그 통신과 인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IDFC 퍼스트은행 CEO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 3.7%에 해당하는 90만 주를 은행 개인 대출자 5명에게 증여했는데요. 전날인 21일 종가 기준 53만 달러 상당입니다. 예, 아니 근데 자신의 재산을 아무 이유 없이 줬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유가 뭔가요? 네, 바이다나탄 CEO의 주식을 증여받게 된 개인 대출자들은 모두 그를 돕는 직원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직원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직원들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야, 참 천사네, 천사. 네, 이번 증여로 바이다나탄 CEO의 개인 트레이너는 이 IDFC 퍼스트은행 주식 30만 주, 또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는 각각 20만 주, 사무실 지원 이 직원 2명은 각각 10만 주씩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바이다나탄 CEO의 주식 증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2018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자신의 지분 약 38%를 주변인들에게 선물해 왔습니다. 2018년 11월에도 직원들에게 42만 9천 주를 나눠줬고요. 2020년에는 자신이 가난한 학생 시절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원비 500루피, 약 한화 8천 원을 빌려준 은사에게 10만 주를 선물했습니다. 또 한편 이 바이다나탄 CEO는 2018년 캐피털 퍼스트 대표에 올랐는데요. 이후 이곳은 IDFC 은행과 합병되면서 IDFC 퍼스트 은행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IDFC 은행의 주가는 2018년 합병 회사로 출범한 뒤 5% 상승했다고 합니다. 예, 참 직원들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큰 선물을 주는 CEO, 예, 정말 멋진 CEO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이 코로나19 백신 불평등을 호소하던 아프리카가 올해 3분기나 4분기까지 백신 기부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22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은 아프리카 대륙의 백신 접종을 위한 주요 과제는 더 이상 공급 부족이 아니라 백신의 유통, 보관과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라며 아프리카 CDC와 아프리카 백신 획득 신탁이 백신 기부를 잠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백신이 기부가 되면서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군요. 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은 백신 기부는 필요하나 한 번에 많은 기부는 독이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지금까지 기증받은 많은 양의 백신이 이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것을 좀 피하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실제로 면역력을 획득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두려 한다. 이후에 다시 백신을 기부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신을 음식에 비유하면서 백신을 많이 기부받는 것은 음식 바구니를 사서 부엌에 올려두는 것과 같다. 사용하지 않으면 썩는다. 그러나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구매하면 같은 양의 음식을 놓고도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백신 공급량을 예상할 수 있게 되면서 아프리카 각국 지도자들은 더 효과적인 백신 배분 계획을 세우고 일정 기간 얼마나 많은 백신이 필요한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는데요. 세계 백신 연합회장 역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대유행기에 백신이 버려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초기에는 무엇이든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며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이 백신 기부 용량 배분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는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도록 노력하고 국가들의 백신 요구와 접종 전략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작 또 백신이 더 많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이제 또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백신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영국 스코틀랜드 해안에서 날개 길이만 2.5m가 넘는 거대한 주라기 시대 익룡 화석이 거의 온전한 상태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22일 과학 전문 매체 라이브 사이언스가 영국의 에든버러대 연구팀이 스코틀랜드 북서부 낙도인 스카이섬 해안에서 발굴한 익룡 화석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익룡으로 판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화석 연구팀 소속의 이 박사과정 대학생인 아멜리에 페니가 2017년 처음으로 발견을 했는데요. 썰물 때 바닷물이 빠지면서 드러난 석회암 해안의 익룡의 턱뼈 부위가 이때 눈에 띈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썰물 때마다 해안으로 가서 다이아몬드 끈이 달린 톱으로 암석을 잘라냈는데요. 드디어 이 역대 익룡 화석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화석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예. 이지한 리포터는 혹시 저 공룡을 뭐 어디 박물관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으세요? 박물관에 가서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간 적이 없어서 진짜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요. 아유, 뭐 이번에 또 뭐 주라기 관련한 뭐 영화 또 나온 것 같던데.
맞아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구촌 소식 이지한 리포터였습니다.